뉴욕 증시는 제조업 관련 지표가 예상외로 호전되고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기조 유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지만 차익 매물에 고전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은 은행보다 개인한테 빌린 돈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기관별 신용대출 금액 비중은 개인이 33.2%로 가장 높았고 은행이 32.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원유 가격은 점진적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당분간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2.9% 내렸지만 단독주택 매매가는 0.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 미국 쪽에서는 약간의 혼조세였습니다.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시장 흐름 이 상승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왔는지 전일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8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지만 시장의 상승세를 막지는 못했고요. 코스피 시장의 화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철강, 금속, 또 많은 업종들이 상승에 동참을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지속했고요. 52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 520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엿새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65%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긴축 정책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동산 개발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시장에 큰 도움이 됐죠. 일본과 중국 증시 상승세를 기록했고 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소폭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시장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대형주 중에서도 상승세에 동참하는 업종도 상당히 많았고요.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죠? 코스닥 시장이 오늘 한 4일째 계속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전일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인다면, 이제 철강업종의 반등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철강업종을 이끌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가 약 3% 이상의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향후에 성장 동력 부분들이 재차 부각이 되면 다른 업종군, 철강업종에서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와 이런 종목까지 매수세를 확산을 좀 시켰고요. 이러한 주축 부분 아무래도 철강주가 포스코가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상당히 차지를 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까지 같이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20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28시 거의 2100선에 근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일장도 외국인들이 약 5천억 정도 매수 부분들을 유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부분 근접을 하고 이제 신고가 갱신하는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재작년 3월부터죠. 재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 부분들로 지금 시가총액 유통 물량 약 30%를 거의 지금 매집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까지 매매 주체로 등극을 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개인들의 펀드 환매 자금에 펀드 환매 신청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신권에서 매도 부분으로 진행했다면 물론 이제 펀드 환매 부분도 일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신규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요. 자산형 랩 어카운트에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투신권과 기관들의
어떤 매매 여력 부분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00선이 넘어서면서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유입이 되면서 전일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철강 섹터 뭐 기본적으로 상승폭은 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2, 3일 전부터 전기전자 쪽으로, 그다음에 조선, 어제 이제 그제 폭심했던 조선 섹터 이러한 그래서 확산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고 그중에서 철강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었고 이 밖에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기타 철강 금속주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증시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장 변수가 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미국 지수도 지금 계속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을 하면서 다소 이제 매물 부분들이 추출되고 우리 이제 지수도 2007년도 고점 부분들에 올라가면서 다소 이제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눌림목이라든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개인 투자가들이 원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기대감, 모든 투자가들이 기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그 지수 부분이 정고점 2007년도에 고점 부분 올라왔던 그 부분을 가장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수급을 진행해왔던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최근에 2,000선이 넘어서면서 수급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장에서 약간 그 제3자 객관적 머리 좀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 수급 부분들이 유입되는지 이 부분이 체크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어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6천억 가까운 매수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들의 매수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다소 이제 물론 다음 주 이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물 부분들의 매수 부분들은 다소 탄력 부분들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부분들, 중국과 미국의 선행지수 부분들이 터닝 가능성이 됐고 이미 터닝한 지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글로벌 경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수출 비중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비중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의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소득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예전에 소비의 가장 구축을 역할을 했던 미국 시장이 살아나면서 우리나라의 마켓 매출 부분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 2007년도의 10월 달과 2011년도 현재의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라는 여러 가지 지표 부분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2007년도에도 거의 지금 현재 2080선 정도까지의 상승 파동도치가 나왔는데, 그때 그 2007년도에 우리나라 펀더멘탈 부분이 퍼가 약 13배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약 10배, 글로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약 13배 정도, 12배에서 13배 수준 정도의 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물론 2080선까지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글로벌 대비는 아직 저평가 상태에 진행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수급의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007년도에 2080선을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행렬 부분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 부분들이 유입됐지만 현재 상태에는 물론 최근에 기관들이 다소 일부 작은 금액으로 소폭 작은 금액으로 매수 유입이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기관화 정세 부분들은 다소 제약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작년과 현재 상태에서 메이저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2007년도와 2011년도의 차이점, 추가적으로 기관의 매수 여력 자체가 지금 열려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2007년도와 현재 상태에서 환율 부분들을 보면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약 900원대, 현재는 약 1100원대, 1140원, 30원 이렇게 근절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환차익 부분도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서 2007년도에 물론 지수상에 2100선에 근접을 하는 다소 불안한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펀더멘털상으로는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에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 자체도 가능성들이 있다. 이 부분들 좀 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국 시장을 올해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지준율 인상 부분도 좀 진행을 했지만,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올해 이제 뭐 지준율, 금리 인상 부분들을 더 진행을 할 수 있고, 어떤 그 성장보다는 내수 소비 확대라는 큰 정책 타이틀 부분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5중 전후에서 채택됐던 뭐 인프라 건설 쪽으로 해서 좀 더 과감하게 인프라 건설 쪽으로의 SOC 사업 쪽으로 진출 부분들,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부분의 수혜를 받을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비중 자체가 최근에 이제 주간 미 소매 판매, 소비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업수당 청구권, 실업률 부분도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예전보다 다소 지금 예상치가 소폭 줄어드는 이런 효과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렇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부분이 반등을 하면서 제조업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선순환 효과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소비라든지 소득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선순환 구조들이 다소 시간이 좀 느리지만 천천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상승 모멘텀 부분들, 성장 모멘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어제는 전일장 같은 경우는 철강 섹터 부분이 상당히 시장이 주도주로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100만 원서까지 근접을 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가 상당히 좀 관점인데 한국의 이제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과 경기 선행지수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부분 발표 부분이 뭐 큰 폭은 하지만 다소 하락 부분에서 옆으로 이제 살짝 포인트를 살짝 올려주는 파동들이 나왔는데 마지막 그 화면을 보시면 한국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과 중국 경기 선행지수 민감도를 보시면 상당히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부분이 반도체 지수 부분들과 상당히 선행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고 미국의 소비라든지 이런 소비 부분들이 증가가 될 때 어떤 상승 모멘텀을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 섹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도 여전히 관심권을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시장에서 나오는 이 경제 지표 쪽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크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과열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그런 움직임입니다. 시장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업종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좀 차별화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는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장세 부분도 좀 진행이 되는데, 물론 네. 이제 최근에 자동차, 예전에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화학 섹터, 특히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 부분이 상당히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자체, 업종 자체의 상승 레벨 부분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새로운 실적 부분들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다소 박수권 횡보 파동도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섹터는 여전히 관심권에 좀 두시면서 삼성전자를 이어가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성장 모멘텀 부분들을 갖고 재차 부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부분들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조금씩 한꺼번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보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제 어제 전일장 올라갔던 철강 섹터 부분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 철강 생산 부분들을 현대제철에 다소 이제 매출 부분들이 넘어가면서 이런 성장 모멘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부각되면서 상당히 좀 하락폭이 커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 시장에서 매출 부분들을 올리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지 작업 부분들을 하고 인도 공장도 올해 이제 1단계 부분들, 환경 평가 부분들 평가가 완료가 되고 다음에 이제 승인 부분만 남아 있는데 외국에서의 매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할 이제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어떤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수를 반등할 때 철강 섹터에 가장 어떤 마진폭들이 개선 사항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선행지수의 글로벌 경기 유동성과 그다음에 경기가 선행하면서 상당히 상승폭들을 클 때 상승 수혜를 받는 이런 전기전자랑 철강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금리 인상 관련된 금융주들은 지속적으로도 계속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부분이 상당히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중소형주사의 괴리치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러한 매수세 부분이 신규주 쪽으로 상당히 좀 급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주 매매는 상당히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투자자이지만 수익 부분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실 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 부분들을 확실히 좀 정해놓으시고 신규주 쪽에도 관심을 좀 두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으로 시선을 관심을 저희가 종목 쪽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을 해주신 종목이 이 금융업종 쪽에서 이 증권업종이죠. 이 대우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도 최근에 반등 부분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보험 섹터도 상승 부분들을 좀 올리는데, 물론 아직 그 증권업종에서 본질적인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예탁금이라든지 그 개인들의 매매 대금 자체는 상당히 좀 감소되는 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에서 관망하는 이런 마인드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예탁 수수료라는 이런 부분 다소 감소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수수료 부분들 이외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ELS라든지 그 파생 쪽으로의 ELS 발행 대금이 최근에 1조 8,500원 넘게 1위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랩 잔고 부분도 시장 전체 규모가 약 44조 원 정도에 근접을 하는데, 이 시장 전체 자금의 약 40%를 차지를 하면서 어떤 그 예탁금, 매매 수수료에 치중되는 그런 매출 구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파생 쪽으로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대한생명이라든지 만도 신규 상장 부분도 주최했던 부분, 그다음에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마트 상장 주관사로 IB 쪽에서도 안정적인 수출을 창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환매 차원에서 어떤 상승 파동 자체가 다소 현재는 미진한 상태이지만 종목군 자체 이 지수가 2,080선이 올라가고 2,100선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이런 개인들의 투자 자금 자체가 증시로 다시 이러한 자금들이 일단 펀드 쪽으로 일단 유입이 되고 있지만, 증시로 개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투자 부분을 진행할 때 또 신원 효과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현재 시장의 물량 부분들을 조금씩 모아가셔도 매수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그 화면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상승 지수가 2,050선이 돌파되면서 어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어떤 상승 파동들을 만든다든지 눌림목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고점 수준에서 지금 물량 소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수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까지 그다음에 그 순환매 차원에서도 보험, 은행 다음으로 증권주의 상승 파동 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일 종가 부분이 26,250원이고 금일도 어떤 보합선 정도에서 시작되는 파동 자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전일 종가 수준 정도 진행이 되는 약 26,000원 정도에서 26,200원 정도에서 물량 부분들을 모아가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정고점 수준인 28,500원까지의 어떤 수익 전략으로 일단 1차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8,500원 선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월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전문가 방송을 출범하는데요. 샘 플러스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진단도 내려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에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정부의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정책이라는 호재와 해외 수주 700억 달러 돌파에 따른 대형 건설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추천드렸었는데요. 현대건설의 경우 어제 그 1월 4일 예정된 매각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법원은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 그룹의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려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그 현대그룹 측은 항고할 뜻을 표명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대차 그룹으로 매각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현대건설은 이 4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 화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대건설의 주가 추이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의 경우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지만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아직 기관의 매도는 끝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외국인들도 꾸준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건설주의 흐름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네.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게 시장의 특징인데요. 이런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수혜가 건설주, 증권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들의 종목들은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한 관심까지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조금 전에 대우증권을 살펴봤었죠.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그 2011년은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초 그 중소형주에 대한 증권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뭐 동부증권, 교보증권, IBK증권, 우리투자증권 외에도 연일 그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실은 리포트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째 그 중소형주의 2011년 예상 실적 증가율이 대형주보다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세계 이상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유가 증권 시장 대형주 95개의 2010년 대비 2011년 영업이익 상승률이 11.13%에 불과하지만 243개의 코스닥 종목들의 영업이익 상승률은 55.65%로 그 거래소 대형주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동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의 그 2011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볼 것 같으면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 10.8배이지만 유가증권 시장 그 소형주의 PER이 그 6.9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2010년의 예상 지수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 올해 증시의 고점을 2200에서 2400포인트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2100포인트까지 다가선 지수에 대한 부담을 그 중소형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관과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그 12월 29일 이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20거래일 그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던 기관이 이후 4거래 연속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총 이제 800억 가까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12월 1일 이후 이틀만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코스닥 상장 주식들을 사들이면서 그 코스닥의 그 매수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소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에 대한 부담과 피로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눈을 돌려 한숨 쉬어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 2011년에 대세가 되던 뭐 잠깐의 틈새 시장이 되던 간에 현재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한쪽 발이라도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세에 따라서 따라가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 이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종목으로 관심 압축해 보죠. 예, 오늘은 그 중소형주 대표주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기관 수급을 살펴봐서 접근을 해도 지금은 무방한 시점인데요. 네. 예, LG 상사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중형주이면서도 최근 기관에서 매수하기 시작한 종목인데요. 최근 테마인 그 시토류 관련해서 매출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유연탄, 원유, 가스, 희귀금속 등 19개의 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 4월에는 카자흐스탄 석유 광고 운영권을 인수를 했고요. 작년 6월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탐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미국 광산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전기동이나 몰리브덴 등 탐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원 개발 사업에서 2011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한 2분기 정도에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 그 GS 리테일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어서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회사 지분 가치까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소형주들 쪽으로 해서 이 수급도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막 살펴본 이 LG상사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차트를 봐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예. 흐름 자체 기술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이 오르는 모습,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도가 더해지고 있고, 중형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이제 V자를 그리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기관들의 매수가 참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어제 좀 오름폭이 있고 또 어저께 미국 증시에 약간 조정을 보인 것을 감안해서 매수가는 39,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한 42,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내려오는 LG 상사의 60일선이 보이는 3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8,000원 선, 목표가 42,000원 선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갔고요. LG상사,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고, 재료도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소형주로서 이 LG상사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종목이 더 있죠? 예, 한 종목도 역시 대표적인 중형주입니다. SKC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 PV용 EVA 키트와 광학용 열수축 필름 증설을 통한 이익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고수익성의 태양광 필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화학 부분에서의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인상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SKC 이 화학업종 쪽에서 살펴봤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급 또한 잘 따라가고 있겠죠. 기술적인 내용 살펴보죠. 예, 어저께 61선에서 반등 성공했습니다. 61선에서 21선을 뚫는 강한 양봉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시장에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특히 실적 수급 부분에서도 어저께 기관 쪽에서 15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이틀 매도를 하다가 어제 15만 주 매수함으로써 강한 양봉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전고점이 44,350원, LG 상사와는 달리 아직 전고점까지 여유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오늘 매수가는 LG 상사와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이나 조금 저가를 기대한 4만 원에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4,000원, 손절가는 38,500원 61선입니다. 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LG상사와 SKC 살펴봤는데 업종의 성격도 약간 다르고요. 차트 모양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두 종목 중 좀 비교 우위를 한번 점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일단 전고점에 대한 여유가 있는 SKC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실적 개선이 되는 것, 자원개발 부분에서 실적이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LG상사는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LG상사 같은 경우는 한번 봐도 괜찮지만은 SKC 쪽에 이 동력이 조금 더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코스피에서의 이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하면은 또 코스닥 종목을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도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코스닥 쪽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들, 주가 지수에 대한 부담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2085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투자자들은 이제 부담이 되는 시장에서 부담이 덜 되는 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기관들도 이제 막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 쪽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신뢰감 부족으로 인했던 현상이 좀 저가 메리트라는 가격으로 좀 메꿔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하지만 투자는 좀 실적을 엄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저가주를 쫓아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코스닥 내에서도 코스닥 대형주나 어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실적 우량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2011년도에는 이 코스닥 쪽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상의 실적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코스닥 장비주, 코스닥 부품들로 매수를 해봐도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무조건 많이 내렸다고 해서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그만큼 또 갖춰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요. LG 상사 그리고 오늘은 SKC에 대해서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두 종목 모두 오늘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시호가 상에서도 이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흐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쪽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에서도 쉼없이 달려왔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상승 출발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KB금융까지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거나 약세장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0.1%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보합권 그리고 KT는 약보합권입니다. 신세계 낙폭이 좀 눈에 띄는데요. 1.4% 정도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리면서 출발하는 종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역시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CAO쇼핑은 출발가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서, 다음, 포스코캠텍, 태용, 그리고 SK컴즈까지 이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상되는 출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개장할 것으로 앞에서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코스피에 비해서 이 코스닥 쪽이 더 강세장으로 출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시장이 개장됐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0.5%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5% 오르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일관제철소가 이 사업 승인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강세장을 펼쳤습니다. 3% 육박하는 상승세가 나왔었고 50만 원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현대제철 역시 강세장으로 어제 장을 마감했었는데요. 현대제철 쪽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현재 오르고 있고 12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려아연도 3% 넘게 급등하면서 철강 금속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현대차는 0.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집중되고 있고 신고가를 다시 쓰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55,70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드릴십 수주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장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5% 현재 내리고 있고요. LG화학은 0.2%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약보합권입니다. 삼성생명, 한국전력, SK에너지, LG전자는 약세 속에서 현재 장 진행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0.8%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LG는 0.4%, LG디스플레이 0.6% 각각 내리고 있고요. SK텔레콤 보합권입니다. 롯데쇼핑과 우리금융, 삼성물산은 약보합권이고요. KT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0.2%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 0.8% 내리고 있고요. 삼성화재 0.4%, NHN, 기업은행, S51까지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기와 하나금융지주 역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04% 내리면서 2084 가리키고 있습니다.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 CAO쇼핑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입니다. 포스코 ICT 변화가 없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1.3%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시장 흐름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한 10% 넘게 총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 기숙학원이 새롭게 출범을 하고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메가스터디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동서 0.3% 오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0.2%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스게임스와 SFA는 각각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0.5%, 태용 같은 경우도 0.1% 오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0.7%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추성엔지니어링 0.4%, GS홈쇼핑, 성용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화이텍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오늘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코 같은 경우는 급락을 현재하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획득 이후에 사흘째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어제장에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8.2% 급락하고 있고요. 멜파스 3.1%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차바이오에는 강세고요. 테크노소미캠과 동국 SNC 각각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디지텍은 강세고요. 파트로는 반대의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상위 종목군들만 놓고 보자면 이 대형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오늘도 장 출발은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그 종목별로 본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시장보다는 앞서는 그런 그 종목들의 흐름들로 일단 시장이 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다우가 좀 소폭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과 S&P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상품 가격이 하락한 걸 가지고 약간의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한 3.1% 하락했고요. 유가도 2.4%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그 금 가격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보는 시각은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 신호심리 약화가 금 가격 하락으로 나타난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빠르게 상승한 가격에 대해서 차익 매물도 함께 출회된 양상으로 볼 수 있어서 미국 증시의 혼조 양상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장 초반 흐름은 역시 혼조세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록을 잠깐 보면은 미국 경기는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를 철회할 수준은 아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유럽 불안에 대한 잠재적 악재와 주택시장 가격 등이 여전히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판단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컨센서스의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11월 말에 1880에서 2080까지 200포인트 한 10% 이상 상승해서 경험적으로는 조정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선도주보다는 최근에 좀 낙폭이 컸던 통신주라든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대역하려는 세력들이 훨씬 더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쪽 현재 0.2% 내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상품 시장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또 했고요. 증시에서 또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경계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금 가격 가지고는 크게 시장에서 놀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 가격이 하락한 그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안전자산을 대변했던 금 가격이 경기 회복 속도가 좀 개선됨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 신호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금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대체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금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만큼 이제 양적 완화의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증시 주변의 기본적인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금이든 구리 가격이든 다른 제품 유가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좀 차익 성격의 강한 그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200포인트 이상 상승한 시점에서는 다소 좀 속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장기적 시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더 커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가능성도 좀 있는 시점으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좀 두
부분적으로는 그 전략 수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아마 순환매로 좀 덜 오르거나 또 소외됐던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종목에서 길목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동박이 컸던 통신 서비스주들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큰 업종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수에 대한 관점이 약간은 숨고르기라면 종목별 대응에 대한 국면이 훨씬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역시 1월달 효과가 제일 큰 IF 부품이라든가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그 소형주 지수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용석 팀장과 함께 시장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장중에 1110원대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내림세가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외환시장 특징적인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전일은 미 달러 약세로 1123.8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는 24.5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결제로 낙폭이 제한이 되면서 23원대 흐름을 지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역의 매도와 내고가 집중이 되자 1119.8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전일 대비 5.2원 하락하면서 321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밤사이 미 지표 호조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내었는데요. 달러원 역의 환율도 27원으로 소폭 상승을 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4원에 상승 출발하여 현재는 2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강세 흐름을 지속하던 위안화는 전일도 추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말 이후에 지지력을 보이던 미 달러의 반락 분위기와 또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긴축 의지, 또 이번 달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앞둔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와 외화 규제 완화를 지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31일 자국 수출 기업이 외화 수입을 위안화로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둘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중국의 긴축 흐름 속에서 위안화의 완만한 강세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의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듯 보입니다. 대내외 호재 속에 달러원 환율은 전일 1120원을 일시 하향 이탈하기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대외 분위기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증시, 또 새해 들어서 이영업일간 8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한 증시 외국인, 또 현대중공업의 드릴십 수주 등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변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등으로 결제가 지속이 되고 있고 당국 개입 경계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 하락 속도는 좀 둔화될 듯 보입니다. 금일은 밤사이 미 달러의 강세로 상승 출발하였지만은 호재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하락 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오르면서 1123원 8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120선대가 일시적으로 깨지기는 했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채권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나요? 네, 먼저 전일은 미 금리의 상승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가 지속이 된 가운데 약세폭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은행권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낙폭이 축소되면서 그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밤사이 미 국채금리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금일은 말씀하셨듯이 관망 우위 속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5bp의 금리 인상이 결정된 지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경기 회복 기대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또 실질금리 마이너스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통화 당국이 정책 기조의 긴축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시장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한은 총재의 신년사에서처럼 성장과 물가의 균형을 위해서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는 매우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안전자산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연초 채권 수급에서의 부담 표출과 또 자본 규제 리스크 지속 등으로 채권 시장의 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도 가세를 하고 있어서 시장 금리의 하방 경직적 움직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12월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로 미국 채금리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좀 관망 우위 속에서 방향성 탐색을 보일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시장 미결제 증가를 동반을 함에 따라서 투기적인 신규 매도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포지션 지속 혹은 또 전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주요 이평선의 지지가 붕괴가 되고 있고 시장 전반의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서 보수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요구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소식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살펴보고요. 전략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약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또 개인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 현재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게 제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일 네. 동안 좀 시장이 올랐어요. 연말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그리고 연초 시작하자마자 주가 상승폭이 좀 강했기 때문에 사실 급등한 부담감들은 작용할 만한 여지가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월간으로 보게 되면 12월 한 달 동안 7.68%가 올랐고 어제까지 1월 들어서 가지고는 1.66%가 올랐습니다. 뭐 합쳐서 본다면은 9%가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면은 너무나 좀 가파랐다는 걱정들이 좀 있죠.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8% 넘게 오르고 1월에는 이제 4% 넘게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주가라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강하게 진행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시장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상태는 신년 효과라는 기대감만으로는 좀 너무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특징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건설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뭐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차, 기아차, 인수자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현대건설 피인수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한 현대차 인수가 현대차 주가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현대차가 순환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네. 업종이 그동안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 미국 판매 이제 자동차들 나왔었는데 뭐 그 영향 자체가 내용 자체가 좀 나빴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한쪽으로만 얘기를 몰아가가지고 주가에 한 가지 방향성만이 미치는 영향은 아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날 나온 뉴스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밖에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 이 특징적인 움직임 나오는 거 어떤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다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모양을 보이는 부분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그리고 운수 창고 두 종목이 좀 제일 강한데 이제 둘 다 뭐 현대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운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글로비스, 현대상선인데 둘 다 좀 강하게 오르면서 업종 상승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현대건설이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인데 7% 넘게 오르면서 업종 전체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업종들은 그다지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그동안에 좀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들을 좀 쉬어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열에 따라서 약간 식히는 과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오늘 같은 날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좀 어렵죠. 사실 지수가 급등한 상황에서 세우는 투자 전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느낌들이 강한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넘었고 또 장중 고점 기준도 뭐 어제 다가온 상태에서 좀 오늘 다시 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강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강하게 올렸다는 것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에 좀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 증시도 어젯밤에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보이면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12월 아니면 1월 초 올랐던 부분들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뭐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을 통해서 좀 점검하고 확인하려는 욕구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 시즌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이 초과 수익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옳은 선택이냐라고 보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어닝 시즌에서 좀 두각극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이제 중가권 우량주라 흔히 말을 하는데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흔히 이런 말도 좀 많이 합니다. 1월 여가는 뭐 중소형주, 특히 이제 소형주 쪽에 포커스가 맞춘 효과를 의미한다. 이건 이제 다른 뭐 미국에서도 많은 연구조사들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초과 수익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좀 나은 선택이 아닌가. 그동안 사실 코스닥 시장이 또 많이 쉬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좀 종목을 좀 더 찾아보는 것이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갖자. 네, 최근의 추세에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1월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센 플러스가 바로 그 전문가 방송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plus.se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얻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매매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 기술적인 부분도 배우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3% 코스피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구체적인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죠.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